Cuba, which we will be taking over almost immediately. We'll finish one first. I like to finish a job. On the way back from 이곳은 미국 플로리다주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145km 떨어진 쿠바의 수도 아바나 인근 베오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위성 사진으로 수상한 시설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기하학적 문의는 거대한 원형 안테나 배열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 구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본부 및 행정, 그리고 주거구역, 지하시설 출입구, 여러 안테나 필드 지역들이 확인됩니다. 이 시설들은 신호정보 수집을 위한 인프라로 확인되며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는 현재는 폐쇄된 구소련의 신호정보 수집 시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당 지역이 분명한 목적을 두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들의 건설 이유는 바로 이곳들이었습니다. 쿠바 내 건설되는 시설의 신호정보 수집 반경은 미국 남부 사령부 및 케네디 우주센터, 그리고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약 20개의 주요 군사 기지와 시설이 포함되며 쿠바는 냉전 시대 사용되었던 해당 지역을 경매를 통해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쿠바와의 협정을 통해 구매한 쿠바 내 시설은 이곳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 언론 보도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쿠바는 중국에게 섬 전역의 구소련 도청 기지 여러 곳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협정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7일 트럼프는 쿠바를 제재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쿠바가 외국 정보 및 군사작전의 플랫폼으로 전락했다고 명시하며 쿠바 군부와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제3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미국과 협상 여지를 완전히 닫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조치로 캐나다 등 우방국 기업들이 쿠바에서 활동을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외교적 마찰이 불거졌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쿠바로 향하는 에너지 공급망을 차단시키면서 쿠바의 에너지 시장은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자 에너지가 부족해진 쿠바는 1년 전과 비교해 확연하게 불빛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1년의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트럼프가 쿠바에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쿠바의 갈등은 지속되었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잠시 풀리는 듯 했지만 2017년 트럼프는 자신의 1기 행정부가 시작되자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철수시키고 미국인들에게 쿠바 여행을 자제하라는 여행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당시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미국 정보 요원과 외교관들이 처음 보고한 청력 손실과 인지 장애를 포함한 원인 불명의 증상인 아바나 증후군이 대중에게 알려진 시기와 겹쳤고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렉스 틸러스는 미국 외교관들이 의도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쿠바가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워싱턴에서 쿠바 외교관 15명을 추방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군, 정보기관, 보안기관이 소유하거나 이들을 대신하여 운영하는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이 문제가 쿠바 또는 미국의 적대 세력이 벌인 일인지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미국 내에서 논란이 있는 사안이지만 당시 트럼프는 강경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조치는 단순히 아바나 증후군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쿠바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플로리다주는 현재 공화당 강세 지역이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엔 미국 대선의 핵심 경합주로 스윙 스테이트를 대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인구 집단은 바로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등에 거주하는 보수 성향의 쿠바계 미국인 이민자 사회였습니다. 이들은 이주 시기나 세대별로 쿠바에 대해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지역 사회에서 분열되었지만 세대가 올라갈수록 민주당식 온건 접근과 오바마 정책에 분노하며 공화당식 강경한 대쿠바 노선을 지지하는 성향이 높았고 대선에서 트럼프는 당시 스윙 스테이트이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플로리다 주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들의 표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대선에서 핵심 유권자였던 쿠바계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된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기간에 했던 약속을 이행해야 했으며 쿠바에 대한 압박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당연한 정치적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플로리다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오바마 정책에 반대하는 여러 정책들을 발표했고 그중 하나는 쿠바에 대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넓게는 오바마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던 미국 전체 유권자들과 공화당 의원들에게 지지를 받았고 추후 인권과 민주주의 프레임과 연계되면서 단순히 오바마를 싫어해서만이 아닌
쿠바의 인권 문제와 정부 통제 경제를 문제 삼는 논리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하바나 증후군은 트럼프가 쿠바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펼치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으며 핵심 동의는 오바마 유산에 대한 백지와 플로리다주 쿠바계 미국인들을 포함한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 공화당 내 의견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큰 외교적 업적으로 평가받았던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모형화하는 것을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핵심 정치적 의제였습니다. 쿠바를 향한 정책은 이후 쿠바와 거래하는 베네수엘라와의 연계를 차단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며 더 광범위한 정책을 시행했으며 쿠바가 니콜라스 마두로를 떠받친다는 점을 압박 논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기조는 결국 트럼프 1기 행정부 임기 종료 9일 전 쿠바를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목록에 다시 올렸고, 이 정책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플로리다주가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는 강력한 정책 중 하나가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플로리다주의 결과와 다르게 미국 전체 유권자들은 바이든의 손을 들어줬고 2020년 미국 대선은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초기 트럼프가 강경하게 구축했던 쿠바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 제한적 관여로 선회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쿠바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쿠바 당국의 대대적인 구금 조치로 워싱턴의 정치적 셈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당시 쿠바는 오랜 기간 쿠바 정권의 구조적 경제 실패를 겪고 있었습니다. 쿠바 정부와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의 반세기 넘는 경제 봉쇄가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국가가 경제를 지나치게 통제한 채 민간 부분과 시장 신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폐쇄적인 구조는 부패와 횡령, 뇌물과 맞물리고 있었으며 이는 미국 제재로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쿠바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쿠바 정부는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없이 강경 진압이 시작되며 이후 100만 명이 넘는 쿠바이인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 물결을 일으키며 섬을 떠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쿠바 내 상황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제재 완화가 아닌 제재 유지 또는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 내 여론으로 이어졌고, 이는 전임자가 설정한 테러 지원국 지정과 핵심 제재를 해제할 정치적 명분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쿠바 내 상황은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쿠바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얻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미국 농민들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세력이지만 철저한 경제 논리에 따르며 쿠바 제재를 해제시키고 쿠바로 미국산 농산물 수출을 원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농업연합과 상공회의소 등 거대 비즈니스 세력들은 대쿠바 군수 조치 해제를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강력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국 농민들의 목소리는 주류는 아니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일부 세력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쿠바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미국 자본의 쿠바 유입을 우려하며 농산물 관련 제재를 해제하게 된다면 해당 자금이 민간이 아닌 경제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군사 정권의 수명만 연장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공화당 내 쿠바 제재 해제를 원했던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쿠바 정책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공화당 내 정치적 정당성이 더욱 커지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더 강력한 쿠바 압박 제재를 시행하는 정치적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화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는 중국이라는 외부 세력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부각되며 절정에 치닫게 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자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쿠바에 대한 압박 정책이 시행됐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쿠바를 압박하는 주된 원인은 오바마 유산에 대한 미국 보수층들의 폐기 요구, 플로리다주의 쿠바계 표심, 그리고 공화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 등 미국 내 정치적 문제들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2기 행정부에서도 이 문제들은 여전히 주요 의제였지만 가장 핵심 의제는 국내 정치적 서사보다 강대국 간 패권 경쟁으로 이동하며 중국과 러시아라는 지정학적 위협에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쿠바를 압박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철저한 미국 내 정치적 셈법에 기반했던 기조가 2기 글로벌 안보 프레임으로 체급이 격상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쿠바를 단순한 영내 독재 국가가 아닌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의 외부 적대 세력으로 규정한 국가들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 활용하는 전진 기지로 규정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 전환을 완성시킨 결정적인 원인은 2024년 말과 2025년에 연이어 밝혀진 중국의 쿠바 내 영향력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단순히 중국이
쿠바 내 신호 정보 수집을 위한 여러 시설들을 건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쿠바는 중국의 지원을 통해 50개가 넘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있었고, 중국 선박이 물자를 실어 나르며 중국이 쿠바의 전기망 현대화를 촉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망 구축은 전기에서 그치지 않고 쿠바 통신 인프라로 퍼지며 화웨이 등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분류한 중국 기업 일부가 포함되자 미국은 이러한 협력이 단순한 인프라망 구축을 위함이 아닌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쿠바 내 국민들과 미국을 감시하기 위한 중국의 계획 중 일부로 보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쿠바 입장에서 생존을 위한 선택일 수 있으나 이는 미국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에서 가장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신, 전력, 석유 등 쿠바 내 각종 인프라망에 중국 자본과 기술이 유입되자 미국 내 보수층들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쿠바에 대한 제재를 더욱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의 지원에 반발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쿠바의 일회성으로 파견하며 정치적 무력 시위를 보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이를 미국의 외부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러시아 역시 쿠바에 대한 압박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 중 하나가 됐습니다. 내부 정치적 동기, 외부 세력의 위협, 이 두 가지 목적이 합쳐지며 현재 트럼프는 단순히 쿠바 정권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 쿠바 정권의 행동 변화를 강제로 이끌려는 목표를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쿠바가 더 이상 미국의 적대 세력에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쿠바 정권이 미국이 정한 비용과 한계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서 쿠바 정권을 압박해 굴복시키고 필요에 따라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6년 1월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으며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쿠바로 향하는 베네수엘라산 석유와 돈은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하며 쿠바로 공급되었던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마두로 측의 붕괴가 쿠바 압박을 증폭시키는 결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강경한 조치들은 에너지 공급망 차단으로 절정에 치닫게 되며 쿠바 내에서는 하루 최대 18시간 이상의 정전이 발생해 그 피해는 정권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인도주의적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쿠바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보내며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는 비판적이거나 최소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내외부의 비판에도 쿠바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주장하며 쿠바 내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플로리다주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145km 떨어진 지역에 보이는 이 거대한 원형 안테나 배열은 현재 트럼프가 쿠바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 쿠바를 관리 가능한 주변부로 만들어 미국 내 정치적 서사와 내부의 안보 프레임을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